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일본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해온 우리 정부 행보에 일본 측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주 일본을 방문합니다. 2019년 이후에 좀 오랜만이에요. 예, 우리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하시는 걸로 하면은 4년 만이고요. 네. 사실 한일 정상회담,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춘 정상회담은 12년 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 2011년 우리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네. 노다 전 총리가 교토에서 만나신 게 마지막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12년 만의 만남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상 간의 만남은 그동안 중단되었던 셔틀 외교, 정상 간의 셔틀 외교의 복원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셔틀 외교는 뭡니까? 1년에 격의 없이, 형식 없이 양 정상이 서울과 도쿄를 교차 방문하면서 여러 대화와 소통을 하자는 그런 취지의 만남의 형식이었죠. 네, 그런 외교가 좀 더 복원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는데 보니까 이제 1박 2일간의 일정 중에서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제였죠. 일본에서 아직 정상회담 계획 없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좀 빨리 또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급물살 탄 이유는 있습니까? 아마 그 당국 간에는 협의가 긴밀하게 진행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아마 그 가장 그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 것은 우리 박진 장관의 그 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안을 발표한 게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한일 갈등의 뇌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게 이제 징용 문제였기 때문에 네. 그 징용 문제에 대한 그 해법을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안을 함에 따라서 일종의 그에 대한 화답이라고 할까요? 일본 측의 화답의 형태로 온 게 아마 정상회담 제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보니까 이제 다음 달에는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또 5월에는 일본 정부가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도 있고 연속적인 이제 회담이 좀 있네요. 이 분위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외교 입장에서 보면은 그 좀처럼 찾아오기 어려운 기회라고 봅니다. 4월에 한미 정상회담은 네. 우리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이해서 미국이 전격적으로 국빈 방문의 형식으로 윤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한미 간에 많은 안보 그리고 공급망 관련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협력의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보고요. 5월도 사실은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서미트인데 네. G7 서미트죠. G7 서미트에 만약 그 우리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셔서 여러 그 논의에 참여를 한다고 하면은 한국의 국격을 향상시키고 또 어떤 의미에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중추 외교를 실현하는 데에도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성과가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만 보면 우리나라가 너무 양보 많이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좀 지적도 있더라고요. 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뭔가 나오는 게 가장 더 중요하겠죠? 예, 사실 징용해법 발표에서 저 역시도 그런 느낌입니다만 다소 아쉬운 점, 또 우리 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미흡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는 거는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 단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의 뭐 화답이라고 할까요, 호응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 대답이 신통치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가령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재단이 중심이 돼서 문제를 푼다고 할 때 일본은 사죄를 한다든지 또 일본 관련 기업이 그 재단이 만드는 그런 기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든지 이런 호응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네. 좀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우리가 일본에게 좀 양보를 많이 한 것이 아니냐 그런 평가도 있었던 건데 아마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본 측이 그에 대한 화답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기대되는 하나의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관심 갖는 부분이 그 강제 동원과 관련해서 우리의 해법에 대한 어떠한 반응이 올 것이냐라는 것이 첫 번째고 또 하나 그 외에 또 다른 의제를 좀 주제로 얘기를 한다면 어떤 의제가 있을까요? 네, 우선 당장 그 놓여 있는 현안으로 하면은 우리 징용 재판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징용 재판 결과에 대한 일종의 보복으로 나온 일본의 수출 규제라고 하는 게 있었죠. 네. 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부품에 대해서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2019년 아베 정부 당시에 발했고요. 또 그에 대한 또 우리의 대응으로 지소미아 안보 협력 일본하고의 안보 협력 협정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일시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죠. 그렇죠. 그래서 한일 간에는 지금 크게 보아 징용이라는 역사 문제, 네. 그리고 위안부와 더불어서 그리고 이 경제 문제, 수출 규제로 말미암은 경제 갈등, 또 그 지소미아와 관련한 안보 마찰 이런 것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클리어하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아마도 한일 간의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하는 그런 약속을 합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세 가지 의제 중에서 이제 수출 규제 관련해서는 WTO에 제소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냥 위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끝낼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WTO에 일본의 그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걸어서 제소 중입니다. 네. 만약에 일본이 그런 수출 규제 조치를 내려놓게 된다면 놓는 프로세스를 생각한다면은 아마 동시적으로 우리가 WTO에 제소하는 것을 일종의 일시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일본은 그에 따른 상응 조치로 수출 규제를 말하자면은 취하하는 그 수출 규제 조치를 내려놓는 그런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당국자 간에는 그런 그 과정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대통령 방위를 계기로 해서 그 문제가 비교적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일 간의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지만 미국도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쩌면은 일본보다 더 관심이 높은 나라가 미국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네. 우리가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가 잠시 지소미아를 중단한 적이 있었죠. 일시 중단을 했습니다만 그때 사실은 일본도 상당히 불만을 표했지만 미국 당국에서 미국 국방성하고 국무성에서 굉장히 큰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시 복원하는 일시 조치를 취하긴 했죠. 네. 그래서 지금은 지소미아가 상당히 그 법적으로는 좀 불안정한 기반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고 하면은 그 문제도 지소미아의 복원과 더불어서 법적 안정성을 기하는 그러한 어떤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뭐 여러 가지 의제, 그 세 가지 의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강제 동원 해법을 과연 양국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좀 마무리를 짓느냐, 그리고 그것이 양국 국민들이 다 받아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도 일본 측이 현재 나온 조치로만 하면은 다소 좀 우회적인 해법이라고 할까요? 지금 네. 미래청년기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그 기존의 일본 역대 내각이 발표했던 담화를 단지 그냥 계승한다라고 하는 상당히 추상적인 언급만 하고 있어서 네. 우리 국민들의 그 기대치라고 할까요? 거기에는 못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번 정상회담을 기해서 일본 총리가 일본을 대표해서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사죄 발언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또 지금 현재로는 일본 두 개 그 피고 기업이 네. 이 우리가 꾸리려고 하는 기금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본 정부는 그 기업들의 가입 여부에 대해서 어떤 강제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은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전향적으로 나와서 우리 재단이 꾸리려고 하는 기금에 적극적으로 일본 기업이 참여해서 말하자면은 이 아픔을 가진 피해자들을 좀 품을 수 있는 그런 그 해법이 도출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 주한 미 상인은 또 이 재단 기부에 또 참여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네. 우회적인 압박입니까? 사실은 징용 문제 해법을 냈을 때 가장 반긴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따르면은 지금 한일이 이렇게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것이 미국의 전략의 큰 그 저해 요인이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일 간의 이런 그 역사 문제를 좀 화해하고 합의를 통해서 어떤 해법을 도출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환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담화를 통해서 그것을 반긴 것은 미국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미국의 상공 어떻게 보면 징용 문제와 미국의 기업은 전혀 무관함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하는 그런 발표를 해서 저도 좀 약간 당혹스러운 면이 있지만 아마도 그것은 일본 기업의 행동을 촉구하는 그런 우회적인 압력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통 이제 외교 관계가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적으로도 움직이기도 하지만 탑다운 방식으로도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일 관계처럼 경색된 경우에 탑다운 방식이 조금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한일 관계 특수성으로 볼 때 역시 바텀업 방식보다는 탑다운 방식이 속 시원한 해결책을 만드는 데는 방법론적으로 더 유효하다 이렇게 봅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역시 물론 한국, 일본이 다 민주주의 국가고 민의의 바탕을 둔 어떤 외교를 한다고 하지만 네. 최고 지도자의 어떤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보다 그 사태를 변화시키고 또 발전을 꾀하는 데 있어서는 큰 역할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고 이번 지금 당면한 한일 관계 현안에 대해서도 역시 최고 리더십의 발휘가 대단히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끝으로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기뻐하면서도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이 알아서 해라라는 스탠스를 계속해서 취해 왔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스탠스를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한미일 관계는 어떻게 좀 흘러가야 됩니까? 아마 지금 국제 정세를 놓고 보면은 소위 글로벌 복합 위기라고 하죠. 네. 지금 한반도 북한 문제도 그렇고 중국 대만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 등등을 고려할 때 한미일이 좀 결속력을 높여서 이 지역의 안정, 평화 그리고 공동 번영에 손을 잡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매우 어떻게 보면 적절한 시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외교 이벤트도 있고 또 지금 위기의 성격으로 볼 때,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는 성격으로 볼 때에도 지금 시기적으로 대단히 긴박하고 어떤 의미에서 꼭 필요를 느끼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한미일의 연쇄적인 정상회담을 통해서 네. 한미일 간의 공동 번영과 또 평화를 위한 그런 공조가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고 볼 때 제가 보기에는 매우 지금 적절한 모멘텀에 적절한 일들을 지금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이원덕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